반가. 안녕하세요. ERC 박용덕입니다. 이것만 알고 시험장에 가자. 1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를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민에게 교부해야 된다. 중개보수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영수증은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은 교부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나 중개보수영수증 모두. 매수신청대리에서는 모두 서명 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136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137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신청 대리업을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중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138번 지문 매수신청 대리의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매수신청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액 청구는 100분의 5, 5%입니다. 주택은 20분의 1, 둘 다 5%를 초과하지 못하죠.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에서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0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경우에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입니다. 지급기일이 아니고 지급기한이죠.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자, 다음은 1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게 2021년 8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이게 광명시형 LH 투기 사건, LH 직원 투기 때문에 법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옛날에는 20%였죠. 20%였는데 지금은 25%. 그것도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25%라고 하면 감정가격이 되겠죠. 4년만 이행강제금 내버리면 토지취득가격을 다 이행강제금으로 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받은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42번입니다.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인수되지 않는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원래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인수되는 권리죠. 매수인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143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 물건의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 최고 금액을 조사하여 설명하면 충분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예를 들면 은행에 융자를 1억을 받으면 채권 최고 금액은 보통 1억 3천 이렇게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럼 1억 대출 받아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만 남았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채권 최고 금액 1억 3천입니다. 이 말만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144번입니다.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예,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종전 판례를 변경했죠. 2007년도에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판례가 변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최소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등기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145번입니다.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는 미리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죠. 개인자 연장지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가족자 연장지, 문중자 연장지, 종중자 연장지는 미리 신고하면 되고 법인자 연장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개장, 화장의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